헐리우드 대표주자 마이클 베이 감독이 영화 앰뷸런스로 관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요 근래 부족한 완성도의 작품으로 마이클 베이 감독에게 실망하신 분들 많으시죠? 독보적인 흥행 능력으로 한때는 마거장이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지금의 이 별명은 액션만 잘 찍는 사람, 터뜨리는 것만 좋아하는 폭발 성애자로 반쯤은 조롱으로 쓰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앰뷸런스 이 작품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될 것 같습니다. 분명 최고의 완성도를 자랑하는 작품은 아니지만 많거나 혹은 과할 정도의 오락 요소로 단단하게 뭉쳐둔 대중적인 영화인 건 사실이기 때문이죠. 영화라는 창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현실을 벗어나는 창으로서의 역할을 영화에 원하시는 분에겐 이 작품은 시원한 스트레스 해소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던 마이클 베이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쏘고 터트리고 달리는 영화. 시원한 액션과 서늘한 서스펜스가 잘 어울리는 영화입니다. 앰뷸런스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서론에서 말했듯 영화 앰뷸런스는 오락 영화이며 대중 친화적인 작품입니다. 물론 이 작품 또한 영화적 메시지 혹은 세계적 화두 아니면 철학적인 요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이 그간에 우리가 많이 봐왔던 권선징악, 할리우드식 가족주의와 같이 아주 얕은 깊이를 가지고 있겠지만요. 그렇게 영화 앰뷸런스는 왜 이 작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대답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만의 독창성과 오리지널리티는 부족하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영화가 아닌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관객들의 니즈, 마이클 베이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작품이죠. 귀가 아플 정도의 총성과 멈출지 모르는 추격의 연속, 그리고 그의 전작보다는 그 분량은 적지만 마이클 베이의 장기인 폭발과 충돌이 무르르듯 136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서 본 듯한 설정, 그리고 상황과 해결이 반복되곤 있지만요. 하지만 이 어디서 본 듯한 혹은 캐캐묵어 보이는 요소들을 매력적으로 재조합시키는 한 수는 분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영화의 핵심 아이디어인 최초의 사건에 있습니다. 은행 강도와 구급대원 그리고 부상당한 경찰이 한 앰뷸런스에 동석을 한다. 크게 보면 가치관이 각기 다른 인물들이 한정된 공간에서 갈등하는 이야기겠죠. 은행 강도라는 설정임에도 케이팝 무비의 요소를 최소화하고 충격전도 감칠맛 수준으로 멈추게 한 이 소재. 마이클 베이의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다는 방증처럼 보입니다. 저 또한 이 소재가 참 마음에 듭니다. 매력적인 소재를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러니를 만드는 것이고 이 작품 앰뷸런스의 소재 자체엔 이 아이러니를 품고 있으니까요. 앰뷸런스는 빠른 전개가 돋보이는 작품이지만 본격적인 사건, 핵심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시간은 제법 걸리는 편입니다. 2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설정 구간이 긴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캐릭터의 수에 있습니다. 영화의 핵심 주인공인 4명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 1명, 총 5명을 20분 내로 설명해야 하는 거죠. 많은 캐릭터에 자칫하면 퍼질 수도 있는 이 구간을 마이클 베이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으로 각 캐릭터의 성격 묘사와 목적 해결에 대한 능동성을 부여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뭘까요? 그건 바로 직업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구급대원과 경찰, 그리고 특수요원 같이 말이죠. 이들에겐 특별한 설정을 두지 않더라도 관객들은 그 직업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과 그들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인물들은 정의감이 있을 것이고 책임감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여된 목적은 구급대원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경찰과 특수요원은 범죄자를 잡는 것이겠죠. 마이클 베이는 직업의 보편성을 캐릭터의 성격으로 그대로 이전하기를 선택합니다. 앞서 말했듯 빠르고 쉬운 방식이죠. 물론 보편성에 의지하기에 이 캐릭터만의 특수성과 매력은 부족합니다. 하나같이 관객들의 인식 속에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보편적이고 적은 분량을 배당받은 경찰 멀로 반장과 FBI 요원 앤슨 클락은 너무나도 평면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캐릭터의 평면성은 자칫하면 영화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의 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임에도 카리스마가 부족하고
사건의 난이도를 올리거나 극의 위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어느 영화에서나 봐왔던 멍청한 경찰과 특수요원의 행동을 이 영화에서 또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점을 충분히 메우고 오히려 넘치게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영화의 주인공이자 빌런인 데니 샤프죠.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한 이 캐릭터는 폭발 시간이 표기되지 않은 핵폭탄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여유로워 보이면서도 과격하며 이성적이면서도 때론 야수가 되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물이죠. 주인공에게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면서 가장 강력한 악당이지만 이 둘 사이의 경계를 그어두고 오가는 캐릭터가 아닌 하나로 품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면서도 유행처럼 번져있는 조커와 같은 인물과도 조금 다른 인물이죠. 이유 없는 광기, 혼돈을 즐기기보단 명확한 목적이 있기에 영화에 나온 표현을 빌려 멈출 수 없는 기관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주인공인 윌 샤프에 비해 감독의 편애를 받는 느낌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인공은 그들이 가진 능력을 설정 단계에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걸 통해 관객들은 앞으로에 일어날 상황에 대한 예상과 기대를 하니까요. 그중 윌은 지게차 운전기사로 취업이 되었다라는 대사와 운전이라면 당신은 무엇이든 잘하잖아 라는 아내의 반응으로 그의 능력이 설명됩니다. 운전을 잘한다는 정보가 전달되긴 했지만 대사로 구성되었기에 설정이 완전히 안착하지 못했고 그러기에 갑자기 윌이 운전으로 경찰을 따돌리고 경찰차를 박살낼 땐 순간적인 괴리감이 들기도 하죠. 반면 데니는 부하를 다루는 그의 대사와 행동 그리고 은행에서 경찰을 속이고 대립하는 하나의 명확한 사건을 통해 그의 능력을 설명받습니다. 그러기에 이 캐릭터는 이후의 행동에 정당성을 얻으면서도 자신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뽐낼 수 있죠. 물론 제이크 질레날의 최고의 연기가 함께했기에 데니 샤프는 더욱 빛이 납니다. 제이크 질레날은 어떤 영화에서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비열함이 들어간 캐릭터일수록 더욱 멋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론 이 두 명의 주인공 캐릭터 또한 강도라는 보편성에 의존하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 둘은 샤프의 성을 공유한 형제고 그 우애가 깊다라는 특수성 한 방울을 떨어뜨려 다른 캐릭터와는 차별성을 둡니다. 설정 이후부턴 영화의 볼거리가 잘 나열되고 그 전개의 속도는 빠릅니다. 분명 재미가 있어요. 다만 아쉬움이 있는 건 주인공과 장애물과의 힘의 균형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2인조 강도단이 도심 한가운데에서 경찰을 따돌려야 합니다. 게다가 강도단은 패를 다 까고 시작하죠. 앰뷸런스가 탈취되었다는 정보도 사전에 경찰에게 들어가 위장의 효과도 사라지고 부상당한 경찰이 죽으면 안 되는 상황이며 함께 동승한 구급대원도 감시해야 하는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헬기까지 공중에 띄우며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통제하고 있죠. 영화의 초반부터 주인공이 극복해야 할 난이도가 너무나도 높다는 인상입니다. 물론 이러한 높은 난이도가 주인공의 능력을 오히려 빛나게 하고 극복했을 때 관객의 카타르시스도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설정은 극복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야 윌의 운전 실력으로 경찰차 몇 대를 공중에 붕붕 띄우며 신을 내지만 그 이후부턴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극복할 수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럴 때 많은 영화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그 선택을 합니다. 바로 적대자를 바보로 만드는 것이죠. LAPD,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반장이라는 양반은 포위망에 들어온 강도단을 자신의 강아지가 탄 차량과 가깝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경찰들을 철수시켜버립니다. 정말 영화기에 가능한 현실이었으면 당장에 보직 해임될 만한 상황이죠. 물론 이 장면이 마이클 베이식 유머와 맞나 그 거부감이 덜하기는 했지만 애초에 사건의 난이도를 순차적으로 올렸으면 이런 선택은 안 했을 거거든요. 게다가 해결이 어려운 만큼 이후의 난이도를 올리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자꾸 외적인 상황과 인물을 투입시켜 상황을 키우고 해결을 하게 되고 단편적인 캐릭터와 이야기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잔가지들이 많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러한 지점이 엄청난 단점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깔끔하게 빠진 영화의 시작에 비해선 뒤로 갈수록 난잡해진 느낌은 지울 수 없더라고요.
같은 양의 소금을 반복해서 먹더라도 그 맛은 갈수록 무뎌지는 것처럼 영화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달리고 이리 받고 저리 받고 C4가 터지고 미니건이 경찰을 초토화해도 갈등의 총량의 변동이 없으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위에 있는 볼거리들 또한 탈출하는 과정을 다 다르게 표현한 거지 그 과정이 품고 있는 갈등의 양은 다 유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작품 또한 후반으로 갈수록 지루해지거나 무미건조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점에서 마이클 베이 감독의 많은 작품이 무너졌죠. 하지만 영화 앰뷸런스에선 이러한 약점에 많은 고민을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영화의 중반부 핵심 갈등 상황이 볼거리에 의존한 반복되는 추격 시퀀스는 아니었거든요. 이때 앰뷸런스는 앞서 말한 내부의 아이러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자신의 총에 맞은 경찰이 죽을 위기에 놓였고 구급대원과 함께 자신의 손으로 살려야 하는 상황. 이후에는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은 내면적인 목표와 경찰을 따돌리고 탈출해야 하는 외면적인 목표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아이러니를 마주하죠. 볼거리는 확실히 줄었지만 앞선 상황에 비하면 갈등의 크기는 더욱 커지는 느낌입니다. 영화의 리듬감이 다시 요동치는 순간이죠. 물론 설정 단계에서의 윌이 자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크게 부각했기에 충분히 예상되는 지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뻔한 인물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기보다는 이야기의 방향만 전환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며 서스펜스를 살리는 연출은 유지하다 보니 오락성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변화시키기보단 약점을 보완하거나 가리려는 모습입니다. 비꼬는 게 아니라 마이클 베이 정말 대단한 감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단에서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든 자신의 능력을 믿고 가는 길을 쭉 가는 거죠. 그리고 헐리우드 북미 흥행순위 2위면 그 정도 고집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지나 영화는 클라이맥스를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지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혹은 이 순간의 긴장감을 불어넣는 건 온전히 제이크 질레날, 데니 샤프의 공입니다. 데니 샤프는 영화의 최종 보스임에도 선의 인물을 단 한 번도 죽인 적이 없습니다. 겁박하면 했지 총을 맞추진 않았죠. 그리고 동생에 대한 사랑엔 진심을 보입니다. 그러기에 예정된 죽음에 앞선 그 캐릭터에 관객들은 동정이나 연민을 느끼게 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버튼을 누르기 직전의 핵폭탄이 가장 효과적인 것처럼 단 한 명의 선역도 죽인 적이 없기에 이번엔 진짜 터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그간의 헐리우드식 결말과 마이클 베이 영화의 엔딩을 생각하면 높은 퍼센트의 선택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외적 상황을 잊게 만드는 게 제이크 질레날의 연기죠. 폭발 직전의 모습도 그렇지만 죽어가는 모습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플래시백이 지나가는데 뻔한 결말임에도 감정이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그간 쌓아둔 윌과의 관계들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은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화 자체가 대부분은 조금씩 넘치고 있는데 특히 결말은 지나치게 장엄하고 웅장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선 굵은 노래가 깔리고 화사한 빛이 쏟아지고 법과 질서보다 앞선 인류애가 표현되고 거의 지구를 구한 아마겟돈급 성스러움이랄까요? 저는 조금 거북하더라고요. 마이클 베이의 최신작 중엔 최고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라는 한 요소를 위해 감독님께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느껴지고요. 나름의 변화도 시도했음이 눈에 보입니다. 물론 그 고민과 시도가 어떻게 관객들에게 닿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스피드와 자신의 1995년도작 나쁜 녀석들의 감성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이 분명 담겨 있지만 이게 자칫하면 올드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한 발자국 뒤에서 이 작품을 다시 떠올린다면 저에겐 영화 앰뷸런스는 분명 매력적인 작품으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마이클 베이의 작품에서 볼거리만이 아닌 이야기에서의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 완성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그에 대한 기대감을 살리기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군요. 데이팅은 좀 아쉽습니다.
소닉과 경쟁하고 신동사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경쟁은 쉽진 않아 보이네요.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 리뷰는 지극히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더 좋은 리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